자, 기초 영문법 특강 6번째 시간, 가정법 if 구문, if 가정법을 할 건데, 뭐, 가정법은 특수가정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as if나 without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중급 강의로 이제 빼고,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기초 범위 안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가정법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예문이랑 같이 함께 보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 자, 오늘도, 이제 역시 뭐, 이제 설명을 할 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강의를 들을 때도 즐겁게, 그러게 부담 없이 들으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자, 일단은 가정법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가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정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야. 했을 때, 가정은 결국에는 사실과 반대야. 사실의 반대. 즉, 무슨 말이냐? 가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한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을 그려놓고 그렇게 그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전제 하에 어떻게 한다 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의 반대다라는 거 개념 하나 가지고 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의미를 보게 되면, 자, 요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은 사실에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종류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가정법이 과거가 있고, 그리고 가정법에 과거 완료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정법 미래 요 정도 있는데, 선생님 근데 왜 현재는 없나요? 가정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가정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사실은 되게 부자연스럽지.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가정법으로 if 가정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일반 평서문으로. 그래서 제외하는데 이제 이 세 가지를 보면 된다. 그리고 또다시 미래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의 유무에 따라서 이제 가능성이 있다. 또는 가능성이 사실 거의 없는 형태의 상황이 가정이 될 수 있지. 왜냐면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잖아. 상상을 하는 거고, 지금 벌어지지 않은 상황이나 또는 과거에 있었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딱 튕겨져 나오는 그러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가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과 반대라는 개념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이 가능성이 얼만큼 있느냐에 대한 정도의 차이도 있겠지.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로 나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가정법 과거는 우리가 사실과 반대라 했어. 그러니까 과거는 뭐라 할 수 있냐면 현재 사실의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 그러니까 이제 종류가 가정법 과거라고 해서 과거 사실의 반대냐? 아니라는 거야. 시제가 한 시제 앞선 시제에 대한 사실의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같은 컨셉으로 과거 완료는 무슨 사실의 반대겠어? 과거 사실의 반대겠지. 과거 사실의 반대야. 자, 그리고 미래는 조금 달라. 자, 가능성이니까 이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뭔가 사실과 반대된다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쓴다라기보다는 뭐가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건 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는 걸로 해볼게. 자, 그래서 세 번째,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 형태를 보게 되면 저게 왜 가정법 과거는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제가 한 시제 앞선 그 시점을 에 대한 사실의 반대인 건지가 이해가 돼. 자, 형태. 일단 기본 가정법의 형태는 기본 틀은 뭐냐면, 자, if 그리고 뭐가 오냐면 주어, 그리고 서술어가 오고, 그리고 콤마 찍고 주어, 그리고 조동사가 온다. 그리고 동사 원형이 오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앞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조건절이라고 해, 조건절. 그치? 그리고 뒤에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주절이라고 그러지, 주절. 얘가 주절이야. 자, 이렇게 조건절과 주절로 나뉜다. 그러니까 기본 틀은 요런데, 자, 그러면, 이제 가정법 과거는 어떻게 되느냐. 가정법 과거. 얘는 이 주어, 자, 형태가 바뀌는데, 어떻게 형태가 바뀌느냐. 이 조건절에서 동사가 나왔었잖아. 근데 이 동사가 과거 형태가 나와. 과거 형태.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예시로 봐야 될 건 그러니까 참고해야 될 건 뭐냐면 비동사일 경우에는 얘는 뭐가 된다? 월이 와. was여도 월이 와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여도 월이 온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뒤에 조동사가 오는데 얘도 조동사의 과거 형태가 와. 자, 조동사의 과거 형태는 우리 알고 있는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런 거지. 이게 조동사의 과거 형태였지 전부 다. would, should, could, might. will의 과거형, shall의 과거형, can의 과거형, may의 과거형. 자, 요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지우면 자, 이렇게 되고 다시 조동사의 과거 형태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본질은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뭐가 오느냐? 동사 원형이 온다. 자,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뭡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뭔가 완료가 붙었으니까 have pp 나올 것 같지? 맞아. 그래서 if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had pp가 와. 왜? 과거 완료 형태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뒤에 주절에는 주어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동사의 과거형이 오는데 여기에 바로 동사 원형이 오느냐? 아니, have pp가 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를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냥 문장이 예문을 보면 딱 이제 보일 텐데. 아무튼 그렇게 된다. 그래서 자, 해석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해석. 그렇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자, 해석은 자, 우리 밑에서 설명을 할 거야. 어떻게 하느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해석은 만약 기본 틀 뭐뭐 한다면 뭐뭐일 텐데 요런 느낌이겠지. 그래서 조건절의 주어가 동사 한다면 이제 주어가 동사할 텐데 요런 식으로 가는 거지.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거 과거는 뭐겠어?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했지. 그래서 만약에 뭐뭐 한다면 했다면 아니야. 한다면이야. 뭐뭐일 텐데의 형태가 그대로 와. 그래서 이제 과거형을 쓸 텐데 이제 현재 사실의 반대. 그러니까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였잖아. 그래서 만약 그러니까 조건절의 주어가 요거 조건절의 주어가 이거 얘기하는 거지. 만약 뭐뭐 했다면이야.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그러니까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에 반대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일 텐데. 그러니까 이제 현재 사실에 반대를 하든 과거 사실에 반대를 하든 시점의 차이인 거지. 결국 실제 있었던 사실과는 반대되는 케이스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실제로 예문을 봐야 돼. 자, 근데 우리가 가정법 미래는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지금 따로 이제 분류를 해야 돼. 우리가 기초 영문법 특강 5번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머릿속에 네 번째였나? 기초 특강 네 번째? 거기서 머릿속에 무인도를 따로 하나 만들어 놔서 거기다가 예외적인 케이스를 따로 암기를 해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가정법 미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정법 미래 같은 경우는 특수가정법 파트에다가 이제 파트에서 같이 설명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이제 기본적인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합친 거니까 같이 공부하는 걸로 합시다. 자, 첫 번째 가정법 과거라고 해서 현재는 안 쓴다 그랬지.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부터 출발하는데 기본 구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된다라는 거였지, 기본 컨셉이. 그래서 기본 구조를 보면 아까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if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과거 동사, 그리고 비동사일 경우에는 이게 월이 온다 했고, 자, 그리고 would, should, could, might가 조동사지, 조동사야, 조동사. 그리고 이제 동사 원형이 오지.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쓰여서 좀 헷갈린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 여기 콤마. 자, 그래서 여기가 앞에 부분이 바로 이제 조건절이고 뒤에 부분에 오는 would부터 동사 원형 여기가 이제 주절이지. 근데 선생님 뒤에 왜 주어가 없나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생략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주절과 조건절에 구분 지으면 된다. 콤마를 기준으로. 자, 그래서 계속 봅니다. 예문 if I had more time. 여기도 보면 had라는 거는 have의 과거형이지.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가정법 과거는 이 조건절의 동사가 과거 형태를 취한다. 단 비동사가 오는 경우에는 다 월로 통일한다. 이런 얘기 했었지. 자, 그래서 내가 시간이 더 있다면이지. 있다면. 왜? 현재 사실에 반대잖아. 지금 있다면. 지금. 자, I would. 자, 조동사 과거형 썼지. 무조건 과거형이야. 그리고 study 동사 원형은 당연하지. 조동사 뒤에 오니까 another subject. 무슨 말이야? 다른 과목도 공부할 텐데. 그래서 현재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지.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라는 거잖아. 지금 시간이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재 사실에 반대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 과거 완료. 자, 과거 완료는 이제 형태를 보게 되면 if had pp가 먼저 쓰이고 뒤에도 조동사 과거인데 여기는 주의해야 될 게 have pp가 온다.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자, 그래서 보면 if had pp 썼지. had pp. if had started. 내가 시작을 했다면 과거에 더 빨리 시작을 했다면 I would have pp. 나는 그 exam 시험을 통과했을 텐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찍 시작하지 않았고 합격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거지 지금 상태가. 이제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해, 가정법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요 시간 조건 부사절의 일반 미래는 뭐냐. 자, 일반 미래라고 해서 미래 가정법입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시간 조건 부사절만 따로 공부하면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제 조건 부사절이 이제 특징이 있었어. if가 쓰이고 그다음에 현재 시제가 쓰여. 그다음에 주절에 위를 쓰고 동사 원형 쓰는데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이제 이 부사절에서는 즉 부사절에서는 위를 못 써. 대신에 주절에는 쓰지. 주절. 이 뒷부분에 오는 주절에는 쓰지. 자, 이게 핵심이었는데 그러면 가정법 현재가 없다고 하니까 이런 케이스를 그냥 현재처럼 쓴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맞아. 그래서 시간 조건 부사절로 대체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부사절은 부사절인데 조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는 조건이고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시간이잖아. 근데 if는 뭐였어? 가정법이고 기본적으로 만약에 라고 하면서 조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if 가정법도 결국에는 조건 부사절의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기본 틀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가정법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인 거야. if I finish 현재 형태로 써. 내가 만약에 좀 더 일찍 끝내면 내일 I will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할 것이다. 이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미래 조건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뭔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가정법 파트 안에 넣은 이유도 뭔가 이제 어떤 특정 조건이 일어나면 그 조건이 충족됐다는 걸 전제하에 그 다음 액션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가정법이 들어간 건데 이거는 엄연히 시간 조건 부사절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위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형태로 쓰는 게 아니다.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럼 자 마지막 남은 거 그러면 가정법 미래는 뭔가? 미래 상황을 가정하는가? 라고 했을 때 자 should랑 were to로 봐야 돼. 뭐냐면 우리가 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가능성이 있는 애들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애들이 나뉜다 이렇게 얘기했어. 가정법 미래가. 그래서 보면 자 should 조건절에서 should를 쓰게 되면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조심스럽게 가정. 그러니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야. 근데 were to는 실제 가능성보다 가정이나 상상의 무게를 두는 거. 즉 무슨 말이냐? 거의 일어날 일이 없는 거야. 거의. 자, 그래서 should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 차이점이 뭐냐면 가정법 미래는 다른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나 시간 조건 부사절이랑 비교했을 때 부사절에도 조동사가 들어간다는 거야. 조건절에도. 그리고 were to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여기도 자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의 형태가 온다. 그리고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은 다른 가정법이랑 차이가 없다라는 거. 자,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자 예문을 보면 if I should 반드시 들어가야 돼. fail the exam 그 시험에 실패한다면 다시 실패한다면 I would 자 조동사 과거형은 그대로 쓰는 거야. I would reconsider 재검토할 것이다. 과거 형태를 썼지만 재검토할 것이다. 미래 형태로 쓰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 가능성이 낮기는 한데 혹시 몰라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럴 때 이걸 쓰는 거야. should를. 그래서
그럴 경우엔 재검토할 것이다. 근데 if I were to move out next year, 내가 내년에 move out, 독립하게 된다면 I would need a stable income.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독립할 가능성 거의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된다면 나는 돈 더 필요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가정법 미래는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틀로 가지고 있는 가정법의 기본 개념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